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내 지자체의 올 한 해 현안을 돌아보고 내년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성군 의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전영기 정성군 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까지 이제 예산안 편성으로 바쁜 일정 소화하신 걸로 아는데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2023년 정선에 지난 1년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군 현안 상황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동안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으로 지켜낸 올림픽 유산인 가류항상 케이블카가 올 1월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관광객 15만을 돌파하였고요. 한국관광소가 주관한 2023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되는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에 선정되어 웰니스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 제1호 무형문화재인 정선 아리랑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리가 올해 세계 3대 공연예술 축제 중의 하나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연극 및 뮤지컬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므로 내년도에는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정식으로 초청받는 등 예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정선 아리랑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 해였고요. 또한 우리 정성군을 내륙의 섬, 교통오지라는 오명이 있는데요. 이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내륙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교통망 개선 사업도 올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월 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양구 영천 간 남북구축고속도로는 지난 7월 우리 군이 주축이 되어 10개 시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반영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중고속 열차인 ITX 마음은 지난 9월 운행을 시작하였고요. KTX 경강선인 평창역에서 나전역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망 구축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정성군 의회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주력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정성군 의회가 개원을 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행복 실현, 우리 국민들 행복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요.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제9대 정성군의회 개원 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회사 하신 일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와 우리 군 정성군 양봉산업 육성 지원 조례 등 총 28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재개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사업을 좀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성군의 발전과 국민들 삶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30여 곳의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 단체를 구성해서요. 정성군 경제 활성화 전략과 정성군 노인 돌봄 정책 연구 용역을 올해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웠던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올해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군이 지금 9대 의회에 이제 개원을 했는데 그 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제도를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국민제보를 실시를 했는데요. 정성군 의회 홈페이지와 군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우편 접수,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와. 아니요, 좀 덜 들어와서. 좀 덜 들어와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현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지난해부터 이제 가리왕산의 국가정원화에 이제 정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먼저 진행 사항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9월에 우리 군에서 가리왕산 국가정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 검토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정원을 하겠다고 강원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마쳐졌던 일들이고요. 그 자료들이 지금은 산림청에 제출되어 있고 올해 산림청에서 가리왕산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정선군이 가리왕산 국가정원에 저렇게 목숨을 걸까 이제 이런 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가정원을 하게 되면은 제 1호 국가정원이 순천만 국가정원이고요. 2호 국가정원이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이고 다 이제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거나 하천을 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 산림형 국가정원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정원 사업법에 보면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남북권, 중북권 이제 그 권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정선군이 국가정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정선군이 중북권에 유치해 있어서 법률에 대한 크게 부합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의 정치인분들과 그리고 우리 올림픽 문화유산과 연계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올림픽 문화유산을 연계해서 그 당위성과 취지에 동감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우리의 이런 의견들을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정선 시장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 시장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선하면 예전부터 이제 전통 시장에 대한 이제 문화 콘텐츠가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정선이 추진하는 이 전통 시장 활성화 계획과 사업들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은 정선군 하면 우리 전통시장이요. 4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전통시장과 고안 구공탄시장, 사북시장, 서통팔달시장 4군데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제일 유명하고 큰 시장은 정선 아리랑 시장이고요. 2일, 7일 이제 H7장인데 그동안 시설, 시장 현대화 사업들은 다 끝을 다 마쳤고요. 이제 우리 정선군이 문화와 이제 시장과 같이 이제 융합하는 그런 상권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5일장에 오시면 정선에서 나오는 특산물들 이런 부분도 둘러보실 수 있지만 시장 내에 있는 공연장에서 정선 아리랑을 또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 정선 군립예술단에서 장날마다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우리 5일장을 찾아주시면 정선군 아리랑 센터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리아라리 뮤지컬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준비를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상인들과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뭔가를 지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좀 채워 나가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군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아는데 정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저희 의회에서 연구 모임을 지금 구성을 해서요. 정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중간 보고를 받아보면서 이제 이런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시장에 시설을 개선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도 결국은 시장이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그 시장 안에 있는 상인분들이
변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시장 상인과 좀 더 소통하고 그분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우선 시장부터 바뀌어야 되니까 시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그 방안들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는 매년 지적되는 지역 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도심과 지방의 의료 격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정선군 역시 국내 의료 서비스 한계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정선군 지역 의료 서비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저희 군도 타 시군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하고 양질의 의료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나 하나 도심과 지방 간의 심각한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의료기관을 보면은 병원 2개소, 의원 8개소, 치과의원 5개소, 한의원 5개소, 약국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의료 수요자들에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 의료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겨지고요. 현재 의료 취약 지역 사업으로 우리 군 정선군립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인공신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 의료기관인 정선병원과 당직 의료기관인 정선군립병원을 각각 지정하여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군립병원에서는 피부과, 신경과, 비뇨과를 중앙대병원과 협약 체결하여 월 1회 외래 진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의료시설, 공공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군이 군립병원을 한 해 운영하는 데만 예산이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되는 비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거의 전액 군비로 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큰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신 국내 의료 서비스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응급실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연에 한 10억 정도를 정선병원 응급실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원이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직의료기관 정선군립병원 역할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가 이제 마무리 예정입니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노후시설 장비를 좀 교체하고 보완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또 병원 규모가 커지면서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건강검진센터들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부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대와 한림대, 서울중앙대 등과 원격 의료 서비스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3년 정선군의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변화와 혁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한 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전문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 정책 지원관 2분을 채용하였고요. 올해 11월에는 정책 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활용한 회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한 부조리 불편 사항을 군민 제보를 통해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선군위의 행정사무감사 제보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 수어통역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 20일 제293회 정선군위의 정례부터 수어 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암댐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최근 이제 정선의 송천수계 생태계 가치를 주제로 한 포럼에도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도암댐과 생태계 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2001년 3월 도암댐 방류가 중단되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송천수계의 수생태계 서식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여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1년간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생태계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천연기념물인 얼음치 수달, 원앙 등 법정 보호종 11종 및 동강 생태 경관보존 지역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송천수계의 수생태계 유지를 위해 현재 도암댐 방류 유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동강 생태계 경관보존 지역과 유사한 가치가 있는 송천수계 지역에 대한 보존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이제 한수원으로 전환 개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방류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요, 2005년 국무조정실 결정 사항인 댐의 용도는 홍수 조절용으로만 사용한다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지키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암댐 관련해서 조금 몇 마디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공사정권 시절에 강압적인 어떤 그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도암댐이 건설이 되었고요. 1990년 준공된 이후 2001년 3월 도암댐 수질 문제로 인해 발전 방류가 중단될 때까지 저희들이 어떤 국가나 인근 지자체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굉장한 피해도 입었고요. 그 후에 20여 년 이상을 지금 댐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근 지역하고 또 한수원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서 발전 방류를 시작해야겠다, 수질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수생태계 관련해서 물이 우리 백두대간에서 물이 그쪽에서 출발하여서 정선을 거쳐서 영월을 거쳐서 충주를 거쳐서 서울까지 가서 서해까지 들어가는 물이거든요. 네. 근데 발전 방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르는 부분들인데 그게 유역 발전식 발전소입니다. 대관령의 터널을 뚫어서 대관령 반대편에 있는 물을 영서에 있는 물을 영동 쪽으로 끌어서 거기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해서 그 발전된 물은 남대천으로 강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이 생태계에 더 유리하고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정성군 의회의 활동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용기 정성군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